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주말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이 하도 이 토요일 일요일 그 양 이틀간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갑자기 주말에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 만나느라고 아직 피곤이 풀리질 않았습니다. 주말에 시체놀이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허겁지겁 오늘은 또 늦잠까지 자고 그냥 그 스튜디오에 거의 한 5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빠라. 우리 7시간 행방미원님, 지난주 금요일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눈치를 못 채갔고요. 금요일날 좀 어수선하게 방송도 진행되고 여러분께 클로징 인사도 못하고 제가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끝나는 시간 우리 김일아 아나운서가 몇 초 남았습니다 했는데도 제가 그걸 못 보고 한 거 있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7시간 행방미원님이 굉장히 재미난 말씀 해주셨잖아요. 김경애의 꿈이 있는 마을 주소가 어딥니까? 그랬는데 이야,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아차 싶더라니까요. 그러니 잠깐이라도 여유를 갖지 못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경직될 수 있는지 그거를 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하튼 밑에 있는 대답을 못 해드려서 우리 7시간 행방미원님 좀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여하튼 창의력이 좀 부족하지만 김경애의 꿈이 있는 말 여러분 적으십시오. 제가 주소 하나 생각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조세희 선생님의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이 작은 공에서 태어난 거기 보면 이 낙원구 행복동에 사는 참 씁쓸한 우리들의 자화상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나 꿈이 있는 마을은 조금 더 행복하게 주소를 좀 가지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여튼 도청 소재지로 꿈이 있는 마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더불어 군 하는데 좀 말이 이상해서 그래도 더불어 사랑하면 면 소재지입니다. 더불어 사랑하면 좋지 않으리에 김경애의 꿈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7시간 행방미원님 이제 좀 주소 가능하시죠? 거기로 보내실 거 있으면 제 마음껏 넉넉하게 보내십시오. 대신 물건은 아마 도착이 안 될 겁니다. 위협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김경애의 꿈이 있는 마을에서 함께 익혀가야 할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좋은 음악,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듣고 싶은 음악, 그리고 예쁜 사연 아마 배달이 될 겁니다. 우편번호는 뭘로 할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좋은 의견 있으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 마을에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들 못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도토리 키재기 하면 뭐예요? 그죠? 다 못난 사람들끼리 더불어 사는 이런 행복한 마을. 그런 마을 공동체가 사실은 옛날 우리 조상들은 가능했어요. 그런 마을이 자꾸 도시화가 되면서 시멘트로 장벽을 치고 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가슴 속에 담아내야 할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담장을 허물고 시멘트 정말 어디 공사장이라도 한번 가면 그 시멘트 또 분진 냄새 정말 코를 막게 됩니다. 자, 장벽을 거두는 김경애의 그 꿈이 있는 마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이 머리로만 신영보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우리 삶에서 힘겨운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까지도 우리 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슴이 좀 팍팍하고 고단하고 강팍하게 살다 보니까 한치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말로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정 가슴으로 이 입에서도 가슴까지 내려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죠? 가슴까지 오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 어린 이 말들이 오가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랑의 언어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더불어서 따뜻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슴까지 가는 것도 모질랍니다. 종국에는 가슴에서 이 두 다리로 내려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한,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도래하지 않습니다. 그죠? 말로만. 맨날 느끼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죠? 종국에는 우리 두 발로 청와대에 계시는 분을 우리가 좀 세상 좀 바꾸고자 바란다면은 우리 바람을 어기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압력을 행사해야 되겠죠, 그죠? 아이고 무서워라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을 아직 무서운지 모르시니까 무섭게 생각을 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제 사람다운 길은 무언가를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추석 앞두고 여러분들 많이 고향길 지금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가장 기사 브리핑하고 좀 챙겨보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신혼집을 둘러싸고 부모 자식 간에 일명 결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사실 내 집 마련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자식들이 이제 하나 둘밖에 없고, 또 이 부모들도 실업자가 많고 우리 사회가 워낙에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 세대 결혼하기까지 집까지 구해주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이 집을 못 구해준다고 이제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고성을 부리고 심지어는 의절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행복하게 살자고. 근데 그 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화려한 네모난 공간, 우리가 보통 통상 이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을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왜 그 아파트가 모든 평균치의 기본이 됐는지 몰라요. 빌라도 있고 또 자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사실 사람 사는 기본적인 집이라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석부 제가 지금 손에 들었어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봉오리님 오셨습니다. 김경애의 꿈이 있는 마을 출첵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늘 다시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서 좋입니다 해주셨습니다. 꽃봉오리님 자주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뵙길 바랍니다. 나를 아는가님 와주셨고요. 은광님 와주셨습니다. 짝퉁진머님 와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라님도요. 오전에 일하느라고 출석 못했습니다. 사도요한님, 사도요한님도 오셨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세숫길 정화님도 오셨네요. 지난 29일 총회를 계기로 우리 새롭게 시작하도록 해요. 회원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화님은 운동 열심히 하십니다. 자기 관리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민섭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우리 민섭님이 아니라 장수 아버지이십니다. 마을지기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너무 잘 보내서 지금 아직 피곤이 안 풀렸어요. 많이 기다리셨다고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김경의 꿈이 있는 마을. 드디어 이모티콘을 하트 3개 보내주셨네. 민섭님 이제 방법이 터득하셨나요? 고맙습니다. 지우지아님 와주셨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임시총회를 기점으로 국민TV 문제가 또 이 새로운 운영진을 만났으니까 대화 타협으로 해결하고 재도약하기를 바랍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세요. 삼거리 극장의 주제곡 똥 싸는 소리 하네라는 노래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부 출석은 여기까지, 조금 있다가 출석을 또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경영진 자리하셨으니까 정말 참으로 많은 분들, 엄청난 우리 조합원들이 국민TV가 건강한 언론으로 또 지난 2년여간의 그런 시행착오를 극복하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좀 생각하고 고려하시면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
건강한 목소리, 현 정권을 내 비판적인 목소리, 대안적 희망을 여기서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사의 모습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일축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해요. 그죠? 굉장한 갈등과 또 분란이 있는 이게 사람 사는 동네는 어디든 정말 시끌시끌한데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모든 일을 딱 일축을 해버리고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대단한 용기인 듯 싶습니다. 서로 못난 사람들끼리 그 끝까지 우리 안에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좀 도끼를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드러운 마음들이 사실은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 결국은 우리가 함께 보듬고 함께 나가야 할 사람들이라면 좀 말랑말랑하고 몸 안에 좀 식초도 좀 집어넣고 아니면 좀 우리 몸을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생산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기사 보니까 우리 결혼전쟁이라는 이게 좀 약간 좀 자극적인 언어긴 한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좀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들 많이 택하는 것 같아요. 저희 조카만 봐도 예단하고 혼수 다 없애버리고 결혼식도 주례사 없이 자기들끼리 또 둘이 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모든 비용을 다 줄여버리고 그리고 사실 월세라는 거는 요즘 한창 지금 이제 막 사회생활 첫 출발한 친구들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근데 요즘 2가구 이상 소유하신 우리 부동산 부자들께서는 월세놀이 하는데 좀 재미 들리셨죠? 그러니까 참 물론 이제 그분들의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행로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한 개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는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불로소득을 얻은 만큼 세금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정부가 할 일인데 세금도 제대로 못 뽑아내고 한창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터전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하고 또 집세 부담 많은 집세를 내게 하게 하는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임대주택 정말 좀 많이 좀 만들어 놔야 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에 대한 생각들, 기준들을 우리가 좀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멀든을 쓴 데이빗 소로우가 말한 이 집이라는 개념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집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춘 간소한 집. 물론 우리가 인간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죠. 얇은 무명천이나 나무 껍질로 만든 천막으로 그렇게 그러면서도 어느 계절 한겨울에도 그렇게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문명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실은 문명인이라고 자부하는 것보다 누구에겐들 좀 과시 욕구가 좀 우리가 인간이 좀 강하죠. 그죠? 속물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삶 자체가 우리를 더 속물 근성에 빠지게 만드는 것만은 분명한데 남들하고 좀 비슷하게 남들이 어느 정도 소유하면 나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빠빠지게 일을 하시면서 집으로 모든 것을 우리 다 포기하죠. 그죠? 내 집 마련할 때까지는 허리띠 졸라매야 돼.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미래의 욕망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집 한 채 소유하신 분들 그것도 사실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고 얼마 전에 아직까지도 하우스 푸어 논쟁이 거기에서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우리 자식 때까지 집 한 채라도 물려주기 위해서 이 부모들이 허리 휘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아파트 값이 좀 오르길 바라고 그런데 결국 오르길 바란 덕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젊은 청춘들은 이 비싼 이 부동산 이 집값에 허덕이면서 자기 집 하나 그리고 전세자금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이런 참 역설에 빠지게 됐어요.
데빗 소로는 주택이라고 하는 쓸모없는 재산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장례식을 죽은 후에 장례식 비용을 치르는 정도, 거기서 얻는, 집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란 그 정도로 좀 폄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 하고 사느냐, 부동산을 통해서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은신처죠, 그죠? 우리 이 삶을 재충전하고 따뜻하게 우리 육신을 좀 쉬게 하고 휴식을 취하고 사랑의 공간이고, 그런 공간이면 우리가 좀 이 정도로 이제 너무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개념들을 하루빨리 좀 부정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너무 좀 말이 많아졌다. 소소님 오셨습니다. 주말 여독 심하실 정도면, 우리 소소님 여기 서울에 다녀가셨나 봐요. 월요병 여파에 시계만 보면서 월요일을 견디고 계시다고. 그렇죠. 직장인들에게는 뭐 퇴근 시간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또 드리의 홈 어쿠스틱 버전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예전처럼 화기애애하게 정말 따뜻한 집처럼, 이 안락한 집.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재충전해서 우리가 바라는 이 변화의 기운들이 정말 충만하게 싹틀 수 있는 그런 위협이 되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훈녀 아줌마님도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출석부 들어갑니다. 치유지아님, 아까 제가 출석했죠? 사도요한님, 오랜만에 정말 와주셨는데, 조아버님 힘내시라고 최백호의 길 위에서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나면 올해도 4개월 남은 건가요? 여기서 이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갈린다는데 4개월 이나, 저는 방점 찍고 싶습니다. 그래요. 4개월이라는 시간, 우리가 달려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어쩌면 더 짧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죠, 그죠?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조급함이 앞설 수 있는데, 이렇게 정신 차릴 수 있을 때 또 조금은 멈춰서, 슬라예브 지적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멈춰야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마냥 달리면 뭐합니까, 그죠? 고지가 저긴데 라고 하면서 달릴 것이 아니라, 고지가 저긴데 끊임없이 잘 달리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확인하고 있는 게 고지를 우리가 마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좋아님 오셨습니다. 새로운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새삼 다시라는 말, 또 희망이라는 말, 이게 여전히 이런 말이 나오고 기대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애정을 담고 출석합니다 해주셨습니다. 하트가 너무 많아요. 이 많은 하트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고맙습니다. 우리 들량님도 오셨어요. 경혜님 목소리 들을 수 있어 월요일 오후가 행복합니다. 아부가 너무 심했습니다. 들량님. 그런데 칭찬과 아부를 구분 못할 김경희가 아니죠, 그죠, 들량님? 저도 우리 들량님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들량님이 안 오시는 날은 제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십니까? 멋진 걸님도 와주셨습니다. 꿈마을 출석합니다. 아직은 덥습니다, 그죠? 하트, 여러분의 하트 이모티콘으로 이루어진 이 하트가 정말 제게는 기운이 됩니다. 기운이 납니다. 키브님도 와주셨어요. 저녁에 쌍둥이 24번째 생일상 차려주고 장보러 나갑니다. 많이 축하해주세요. 신청곡은 너나무즈꾸리의 Only Love 듣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춤춰님도 와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춤춰, 이게 바로 사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모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춤을 출 수 있는 많은 분들의 모습 고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큐브님의 쌍둥이 자제분을 위해서 생일 축하곡이라도 하나 들려드려야 되려나? 8원 하루살이님도 와주셨고요.
축하곡 하나 좀 마련해 놓을까? 이 클리프 리차드의 노래, 그 노래가 하나 있는데, 해피 버스데이. 그 제목은 그게 아니고, 컨그래츄레이션. 보통 생일을 맞으면 제가 빰빠빰빰 하면서 하나 들려드리곤 하는데, 조금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한번 찾아서. 여러분은 어떻게 좀 경제적인 여유가 좀 일정하게 있으시죠? 우리 큐브님이나 다른 분들. 아마 자식분들 두 자제분 키우시면 허리가 많이 휘긴 휘셨을 텐데, 그래도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먹고 살기는, 예전이라면 좀 중산층이라고는 해야 되겠지만, 요즘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있고, 자식들 교육이 어느 정도, 대학 때까지 치를 수 있고, 결혼해도 조금은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을 정도. 지금 살기에도 나쁘지 않은 정도. 네.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이 취업 전선에서 나가도 마음껏 풀릴 수 있다면,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을 부모님이 걱정할 일도 없겠고, 또 이게 자식들이 또 캥거루가 돼서 부모님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일도 없을 텐데, 이래저래 정말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 저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뭐라고 얘기하긴 뭐합니다만, 크고 화려한 상자 속에 우리를 가두고 감금하고,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자리에 어디 있든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최고의 복지가 일이고, 또 부모님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일자리가 있으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안 되니까 부모님이 어떻게든 좀 애를 쓰고 계시는 듯 싶습니다. 실제로 3포 세대라고 이름하는 우리 젊은 청춘들이 참 짠하고 딱합니다. 그 처지가. 여하튼 어떻게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제 주택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영역이고, 근데 그리고 부자들에게 이제 세금을 좀 잘 걷어들이고, 이게 가장 큰 저항이겠습니다만, 그래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아나갈 희망이 엿보이는 건데, 이것만 바뀌어도 우리가 상당히 우리 삶을 좀 윤택하게 살아갈 거예요. 아파트가 이제 나중에는 괴물이 돼서, 아마도 이제 5, 60년 그 후세대들은 이 거대한 빌딩 숲 아파트를 허물려고 좀 애를 쓸 텐데, 이것이 전혀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면 시골에 가서 자연스럽게 정말 오두막처럼, 여러분 혹시 그 MBN에 요즘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 좀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는 그 집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거의 천막처럼 운막처럼 했는데, 혹자는 저런 데 가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물론 아마 저도 좀 기왕이면 더 좀 예쁘게 지으면 좀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단서가 붙긴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모습을 봤어요. 가족들도 많이 좀 반대를 했을 텐데, 오히려 가족들을 설득하고 결국은 가족들을 기다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그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산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아주 정말 맑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주는 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변에 지금은 밤나무가 조금만 한 30cm만 나가도 밤나무에서 털어내서 여기가 되고, 먹을 거 천지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게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애써서 큰 집 거기다가 그냥 숨막힐 정도 가구 채워놓고, 비싼 가구. 우리나라 누가 어느 집들이를 갔는데 멋있게 꾸며놨다 하는데, 근데 그게 좀 우리가 좀 개념이 좀 발상이 좀 전환돼야 할, 개념이 좀 바뀌어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우리는 빈몸으로 가는 건데, 조금만 있으면 이사할 때마다 그런 게 느껴져요. 그 멀쩡한 짐들이 그 버릴 짐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왜 저런 데다가 우리가 저렇게 많이 돈을 투자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잘 살고 계시는 분들, 특히 이제 시골 가보면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멋진 삶이, 그런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아는 친구도 요즘 뭐 영화 만들었는데 아주 이제 개봉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는데, 자금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후반 작업하고 있는데, 졸지에 저보고 좀 홍보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해본 적이 있어요 말이죠. 여튼 힘 닿는 데까지 아주 굉장히 따뜻한 영화를 하나 이제 조만간 개봉을 하게 되는데, 뭐 배우들도 좀 전혀 잘 알려지지 않은 뭐 조연급 배우고 신인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풋풋한 남녀의 사랑 얘기인데 참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아마 올가을에 조금 좀 흥행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좀 이게 결정이 되면 여러분께 한번 짠하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랑 얘기가.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우리 가슴을 좀 촉촉하게 해주는 것. 7시간 행복미연, 7시간 행방미연님, 김경의 꿈이 있는 마을 주소 메모하셨죠? 일단 즐거움을 안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도 더불어 살아가면 좋지 않으리. 여러분께서는 김경의 꿈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기사가 정말 엄청나게 좀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려고 갖고 오긴 했는데, 그 얘기 굳이 뭐 하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토요일 날, 경술국치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105년이 된 거죠. 일제 통치권 남긴 치욕의 날. 그래서 성신여대 서광덕 교수가 경술국치를 기억하자 그러면서 전국민 대상으로 한국사 지식 캠페인을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뭐 한국사 지식 캠페인 시작하는 거 정말 훌륭한 일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다음 달 초에 그 한국사가 이제 뭐 새로운 검정교과서, 국정교과서 통일이 되냐 어쩌냐, 이게 또 기로에서는 공청회를 하나 갖는답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우리의 역사 왜곡의 또 1등 공신으로 역사의 기록이 될 가능성이 큰 다음 달 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압력을 행사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들이 역사 왜곡을 하게 놔둬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우리의 이 자존감, 일본의 대학생들이 뭐 10만 대군이 아베 물러나라는 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게 먼저 해외 토픽으로 나왔고, 가까운 나라 일본의 대학생들이 뭐 그들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정말 너무 반갑게 보게 됐습니다. 아베가 동아시아에서 또 뭐 우리나라와 중국을 침탈한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동아시아의 그 패권을 향해서 또 이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정하려고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의 지성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 아주 이 저항의 목소리가 상당히 그 높고 또 치열하다라는 것, 그걸 보면서 정말 좀 안심을 했습니다. 이 젊은 지성들의 역할들, 그것을 충분히 해내주고 있구나. 그래서 상당히 좀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그 대열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경술국치를 우리 스스로 반성하는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또 이 친일 적자들이 지금 여전히 그 백주대낮을 활보하고 있다라는 이 부끄러운 사실과, 그리고 우리 그 독립운동 역사에서 꼭 빼놓지 않아야 할 독립군들 어떤 활약을 벌였는지, 이 우리나라의 이제 좌우익이 공존하는 이 좌파들을 그 역사에서 빼버린 우리 그 불행한 한국사를 다시 복원시켜야 되죠. 그게 어찌 좌파 우파의 얘기입니까, 그죠?
우리나라 해방운동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뭐 약산 김원봉 선생을 비롯한 이 독립해방군들을 제대로 원위치로 복귀하는 것. 저희 어린 시절은 정말 제대로 역사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현대사라고 하는 게 완전히 빠져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다행이다 싶은데 또 수구 세력들의 준동은 여전합니다. 그 틈새만 노리면 권력을 조금이라도 잡았다 싶으면 역사 왜곡에 이렇게 앞장을 서네요. 그러니 아베가 담화를 제대로 못했던 거 사실인데 일본의 지성들은 그런 아베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에 비하면 우리의 지성의 목소리가 좀 너무 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 여튼 총회도 못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바빠갖고 그런데 이제 게시판에 좀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봐서 어떤 분들이 몇 면이 되셨나 봤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번 얼마 전에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때 사람들 간에 늘상 소환되는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전시의 기억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우리 미협 안에서도 그것을 또 소환시켜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 전쟁이라고 하는 것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만 또 조직 내부 인간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듯 싶어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사실상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좀 바닥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에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다면 그 또한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예의를 갖췄는가, 배려는 했는가,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의 그런 짠한 점들을 우리가 함께 보듬어 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이 조직이 건강하지 않을 리가 없을 듯 싶습니다. 이게 남북 문제에도 마찬가지고 국제관계 외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전쟁을 치렀지만 정말 우리가 사람다운 세상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다움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급선무인 듯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